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지난해 아파트 인허가 및 착공 면적이 1년 사이에 2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2, 3년 후에 아파트 공급량이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재 아파트 공급량을 뜻하는 준공 면적은 지난해에 대비해서 34% 늘어나면서 수도권을 위주로 아파트 입주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은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뵙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 만큼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부동산 경매 시장이 정말 나날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월세난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전망이 밝지 않으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이 경매가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이 경매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오늘은 경매로 매각되는 부동산 등기부와 소유권의 관계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 먼저 부동산 시그널 영상으로 먼저 만나 뵙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또는 집행관이 부동산을 구주의 방법으로 경쟁해 파는 것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상품 가격을 판매자가 정하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은퇴 전후의 중장년층들을 중심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익형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경매 시장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점차 위축되고 있지만 여전히 초저금리 시대로 유지되면서 오래전부터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경매, 저금리가 이어지는 한 수익형 경매 시장은 입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삼각관계의 첫 번째 시간, 경매로 매각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자와 등기부에 대해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오늘은 삼각관계 중에서 첫 번째 부동산 등기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합건물 등기부 구성 관계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왜 이걸 알아야 되냐? 우리가 물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임대차 권리 분석이 필요하겠죠. 또 등기부와 임대차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또 알아볼 수 있는 현황상 권리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1탄으로 먼저 오늘은 등기부에 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소유권과 등기부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잡는 이유는 그 물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자가 어떠한 계약을 통해서 그 부동산에 나타나겠죠. 어떤 게 나타나요? 등기부에 갑구와 을구의 어떤 권리들, 결국은 소유권자가 계약을 통해서 권리가 발생이 되고 그 권리가 등기부에 등기를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등기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집합건물, 가장 우리가 편하는 집합건물 등기부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집합건물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죠. 그런데 모든 등기에는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은 조금 다르겠죠. 자, 먼저 집합건물에 대해서 표제부입니다. 표제부 부분은 한 동입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으로 한 동으로 나오죠. 한 동에 건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 개 집 전유 부분에 대해서 몇 호 이게 정해지겠죠. 1층, 2층, 3층, 뭐 15층이다 15층까지. 그래서 한 동이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동. 그래서 한 동의 표시번호에서 뭐 그 물건의 가장 표제부에서는 소재, 지번, 그리고 소재지, 그리고 등기 원인, 기타 사항이 나타납니다. 대지권. 표제부의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일반 건물에는 따로지만 집합건물에는 대지권이라는 권리로 함께 어때요?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 이분화되지 않는다. 권리로 대지 권리를 부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또 전유 부분이겠죠. 전유 부분. 실질적으로 한 동에 대해서 내가 301호를 분양을 받았다. 아니면 어떤 소유권을 이전을 했다. 매매나 경매를 통해서. 자, 그랬을 때 전유 부분. 한 동이죠. 한 동에서 호로 넘어갑니다. 301호다. 301호. 그럼 301호를 우리가 점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또 건물 표시 부분이 있겠죠. 표시 부분. 그리고 그 301호에 대한 대지권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표제부에 나타나는 권리와 또 갑구, 을구에 나타나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공부를 하면은 표제부에 나타나는 권리와 갑구, 을구 이 부분에 나타나는 권리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경매든 매매든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등기부 구성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갑구 보시면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한 호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유권에 아무개라는 사람이 소유권에 대해서 내 소유 권리가 가지고 있구나라고 등기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번이 먹여주고 등기 목적, 매매, 이전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접수 번호가 나오겠죠. 등기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다, 매매다, 보존 등기다 이런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권리자죠. 이 권리자가 바로 소유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양을 받더라도 대부분 그러죠.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는가 이것만 확인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갑구에 나온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때요? 갑구에 나온다라고 하면 소유권이 갑구에 나오니까 소유권자한테 어떤 채권자가 있겠죠. 채권자. 이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변제 기간이 도래하도록 돈을 변제를 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소유권자하고 계약서를 썼겠죠. 그럼 이 소유권자가 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 자, 채무자가 되면서 채권자는 이 소유권, 갑구에 나오는 소유권자가 이 부분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소유권에다가 가압류를 하는 겁니다. 가압류. 그래서 갑구에 나오는 권리들은 개인 간의 거래, 실질적으로 이 소유권자가 자기 부동산 표제부에 나와 있는 그 지번에 있는 목적물에다가 권리를 설정하세요. 라는 부분이 아닌 일방적인 권리 행사로 이루어지는 게 소유권에다가 권리 행사 이루어지는 게 바로 갑구에 나오는 권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구는 뭘까요? 을구는 소유권 외에 기타 사항, 다른 권리가 나온다 그랬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입니다. 권리자와 기타 사항인데 이거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자, 우리가 이 소유권자, 갑구, 소유권자가
내 표제보에 나온 목적물 소재지에다 권리를 설정하세요 라고 하죠. 그럼 가장 먼저 설정하는 게 뭘까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시장, 경매시장에 나오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 나오는 어떤 부동산 목적물은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나왔다는 것은 그 부동산 목적물에 대출이 발생돼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내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먼저 등기부를 보시면은 을구에 보시면 어때요? 여기에 근저당을 설정을 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돈이 필요했다. 부동산 목적물을 담보로 해서 돈을 유입을 하겠죠. 그러면 먼저 어디로 가요? 개인한테 갑니까? 아닙니다. 은행으로 하죠. 은행에다가 내 목적물에 을구, 소유권자의 동의, 합의, 승인을 통해서 어때요? 근저당을 설정해라 라고 했죠. 그러면 은행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위에 소유권자가 동의하거나 합의했거나 승인을 한 그런 어떤 권리들은 다 을구사항에 등기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 물건이나 물건에서 등기부를 보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것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물건의 채무자 겸 소유주 현황. 이 채무자 겸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등기부를 보면 시간순으로 갑구, 을구 통해서 시간순으로 배열을 해봅니다. 배열. 시간순 배열을 하다 보면은 기존의 채무자 겸 소유주가 현재 어떠한 상태에서 몇 년도에 내가 돈을 은행에서 유입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계약을 통해서 감유가 들어오고 세금을 못 내서 압류가 들어온가 이 시간적인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그 부동산 목적물의 역사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역사를 알기 전에 어때요? 그 현재 그 부동산 물건의 소유권자는 어떤 상황에 빠져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의 등기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경매 물건을 분석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경매 물건 왜 못합니까? 라고 하면은 어려워진 사람이 더 어려운 물건을 뺏어온다라는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일반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매 물건을 어때요? 우리가 경매인들이 없다. 경매로 낙찰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때요? 채권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채무를 변제를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잖아요. 빨리 이거를 처분을 하는 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어떤 그런 권리관계에 있어서도 훨씬 좋다. 그리고 경매 낙찰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입찰자 입장에서는 그런 물건을 낙찰받아서 해결을 함으로써 어때요? 도시 재생을 할 수 있겠죠. 물건에 어떤 새롭게 권리를 변경한다든지 그 물건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해서 사회적으로 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소유권자 시간순으로 배열을 했죠. 그러다면은 그 물건에 어떤 가압류권자, 압류권자 또는 근저당권자 이러한 분들의 채권자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채권자 현황을 왜 알아야 되느냐? 지금 경매 시장에서는 권리에 투자하는 시장입니다. 권리. 그러면 지금 1순위 아까 은행에 있는 근저당이다. 근저당. 이 근저당권을 실질적으로 어때요? 양도양수하죠. 양도양수를 하면은 이게 바로 경매로 등기부에서는 근저당권자 은행이죠. 은행에서 3개월 동안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에 있는 채권 이 금액을 부실채권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유동화에서 이 근저당권의 채권을 유동화로 양도양수합니다. 한마디로 매각한다라는 거죠. 매각을 하게 되면 유동화가 그 근저당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동화 회사에서 어때요? 이 근저당을 매입을 해서 경매까지 입찰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지금 시장은 경매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입찰 가격이 높게 낙찰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경매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지권 미등기를 하나 볼까요? 대지권 미등기. 아까 표제보에 보셨죠? 한 동의 건물의 대지권, 전유 부분에 대한 대지권 이 부분인데 경매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지권 미등기라는 게 나옵니다. 대지권 미등기. 한마디로 뭐냐? 대지권 자체가 등기가 되지 않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분양을 받더라도 건물 등기는 되어 있는데 대지권 등기는 안 넘어오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거는 대지권 자체가 아직 분할이나 합병 부분이 안 되어 있던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토지에 어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설정, 한마디로 가압류나 근저당들이 설정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권리 해결이 되지 않고 건물만 준공이 되어서 분양해서 입주까지 했을 때,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지권 이전이 안 되고 미등기 상태로 입주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 대지권 미등기 상태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대지권 미등기가 과연 내가 낙찰해서 잔금 납부해서 대지권 권리까지 내가 소유권으로 이전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지 별도 등기입니다. 토지 별도 등기. 토지 별도 등기는 표제부에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등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토지에는 이 지번에 있는 소유권자의 별도로 다른 지역에 있는 등기로 되어 있다라고 실질적인 별도 등기라는 거죠. 이 별도 등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매로 낙찰자가 인수를 해줘야 됩니다. 인수. 자, 그런데 인수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그랬죠. 한 동에 대한 건물에 대한 대지권이고, 저는 301호다라고 했을 때 301호에 대한 대지권입니다. 그 대지권인데 그 토지 표제부에 나타나는 게 토지는 별도로 등기되어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거죠. 표제부에 나타나는 게 토지 별도 등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수를 해서 한 동에 토탈 별도 등기에 몇 제곱미터의 어떤 토지가 별도로 있는가를 봐서 그 제가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한 동에 1000이다. 그러면 1000에 내가 대지권은 30이다. 그러면 1000분의 30 부분을 내가 인수를 해야 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토지 별도 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매를 분석할 때는 제가 이론적으로 형태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채권자라든지 채무자 겸 소유주 입장, 채권자의 현황, 대지권이나 별도 등기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라는 부분은 일반 매매와 다르다 그랬죠. 실질적으로 여기에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채권을 회수를 못하는 부분은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그대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압류를 했다라고 해서 가압류 등기를, 말소 등기를 해주지 않아요. 등기는 쌍방 원칙에서 신청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압류도 말소하려면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런데 채무자가 지금 경매로 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멸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뭐냐, 낙찰자가 잔금을 다 납부한 다음에 법원에다가 촉탁 등기, 말소를 시켜주세요 라고 촉탁 등기를 신청하면, 말소 촉탁 등기를 신청하면 다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말소되지 않는 부분과 다 말소되는 그러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한테 꼭 생각을 하시고 경매에 대해서 입찰을 해주시면 가장 편하고 안전한 경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소유권과 등기부에 대한 내용 짚어드렸습니다. 경매에 투자를 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등기부를 볼 줄 알아야지 또 안전한 경매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경매와 관한 내용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시간,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 강의와 상담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매로 재테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1대1로 직접 대표님과 상담도 가능합니다. 장소는 3호선 경찰병원역 3번 출구 앞에 태정빌딩 2층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3897번, 02-2128-3897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사연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궁금증 해결해드릴까요? 저희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지상권이요? 예, 네네.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데 네.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뭐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저 경매와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경매 물건을 좀 검색하다 보면 등기사항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 지상권 어떤 경우에 설정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대표님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지상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성립 요건을 보죠, 우리가. 지상권에 대한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토지 위에 첫 번째죠. 첫 번째 하면은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한다죠. 건물이. 그런데 지상권이라는 게 건물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립 요건이 있는데 이 지상권 중에서 아까 그랬죠. 토지와 건물인데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권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토지 소유권이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도 반드시 A여야 됩니다. 이 소유권이 동일한 소유권에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데 자, 소유권이 똑같아야 돼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개발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한다. 근저당 설정한 그 대출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 이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지상권 자체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권도 동일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건물에다가 전세권이 설정됐다. 전세권. 자, 건물 위에 전세권이 설정돼서 둘 중에 하나. 전세권자는 어때요? 효력이 건물에만 미치죠.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만약에 경매를 신청했다. 건물에 대해서 경매. 그러면 토지는 어때요? 토지는 그대로 소유권이 있겠죠. 그런데 건물은 B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낙찰받는 이 순간부터 어때요? 법으로서 이 지상권이라고 했죠. 그럼 지상권은 일반 지상권과 법정 지상권이라고 했어요. 이때부터 법으로서 이 지상권을 보호를 해줍니다. 보호. 지상권 자체를 법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상권이다. 이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이게 민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어때요? 법으로서 보호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법정 지상권이죠. 그래서 민법상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이게 건물이 아닌 임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상권 자체가. 그랬을 때 임목법상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부분은 이거죠. 이때부터 보호를 받는데 보호를 받는 게 5년 단위, 15년, 30년 이렇게 어때요? 30년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되는데 5년, 15년, 3 이게 뭐 용도입니다. 용도. 그 건축물, 건물의 용도가 구조물의 용도가 어떤 형태로 지어졌는가, 건축이 이루어졌는가 이거에 따라서 어때요? 5년을 보호를 해줄 것인가 법으로 15년을 보호해 줄 것인가 30년을 보호를 해줄 것인가 이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다라고 하면 30년 정도는 어때요? 법으로서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거는 법정지상권만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민법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 한 법으로서 지상권 자체를 보호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떠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에서 지상권이 어떤 경우에 설정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워낙에 지상권이란 부분이 범위도 굉장히 넓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시다가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128-3897번, 02-2128-3897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고민 상담 연결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궁금증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경매에 대해서 좀 접하게 되었는데요. 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정주부예요. 네. 근데 묘한 매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경매를 통해서 뭐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종잣돈이라거나 그런 투자금이 많지는 않아요. 아주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해도 낙찰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굉장히 잘 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경매에 조금씩 매력을 느끼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시청자분이십니다. 이렇게 네. 초보자도 경매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액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한번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이제 시작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럼 네네. 경매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경매 부분인데 초보자도 일단은 경매는 어떤 목적물이 있죠. 소액이냐 아니면은 뭐 고가의 물건이냐 목적물의 감정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물건에 감평이 되어 있는데 이 감정평가가 금액에 따라서 이게 1차 가격이 됩니다. 1차 매각 가격. 1차 매각 가격일 때 내가 필요한 금액,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이 물건이 유찰이 되겠죠, 유찰. 예. 네, 유찰이 되면은 1차 유찰, 뭐 1차로, 2차로 유찰되고 3차로 유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감정 가격보다 더 유찰되는 가격에서 최저가로 있겠죠. 2차든 3차든 최저가 이상 입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 물건과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 이런 금액을 실질적으로 경매시장, 대법원에서 경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과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하나 더 덧붙이자면 올해는 어때요? 경매시장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실수요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한다라고 하면은 일반 매매시장보다 경매시장 어때요? 일반 매매로 되면 이 시세 그대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많은 제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많은 부분이 유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찰되면은 올해 뭐 집 없는 분들이라든지 무주택자 이런 분들은 실수요자로서 주거용 부동산은 경매를 통해서 해보는 게 가장 좋은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찌 설명이 부족하신가요? 예.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에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부동산 시장 많이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경매 시장 굉장히 활발하게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때문에 본인의 금액이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물건들을 잘 찾아보시고 좋은 경매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3897번 02-2128-3897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전화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경매와 관련된 궁금증들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세 번째 상담은 어떤 상담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궁금증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제가 경매 투자를 좀 해보려고 좀 이것저것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권리 분석이 좀 어려운 물건들이 많이 있어서요. 네네. 네, 그중에 1순위가 말소 기준 권리 그 이전에 그 배당 요구를 안 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네. 임차인이 보증금을 올려놓지 않아서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저희 이슈 시그널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배당의 순위를 결정하고 선순위 임차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대표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통화해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자, 보시면은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물건이 경매 물건입니다. 경매 물건에 등기부상에 보면은 등기부상으로 보면은 제가 그랬죠? 시간순으로 배열을 해보면 됩니다. 시간순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한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하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 물건이 경매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채무자금 소유주 입장에서 한번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먼저 돈이 필요하면 근저당, 은행에 가서 대출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은행에서 이 채무자금 소유주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기 전에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건 이 소멸 기준이 되는 권리보다 더 빨리 대항력을 갖췄다라는 겁니다. 대항력이라는 건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갖췄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임차인을 바로 우리는 선순위라고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이 물건이 만약에 경매로 나가는 물건이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자, 선순위 임차인이 자 돈이 얼마, 이 보증금이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가장인가, 이 부분을 나눠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채무자가 한번 해보는 거죠. 이 물건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채무자금 소유주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1억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행권에서 예를 들어서 15년도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금 소유주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채권 최고액이 8천만 원이 설정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은행권에서는 그 물건을 담보로 해서 LTV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일어났겠죠. 대출이 8천만 원이나 해줬다는 소리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때 임차인의 어떤 보증금이 없는 그런 사실관계 확인서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아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안 해줬겠죠. 그래서 가장이라는 부분, 보증금이 없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보증금이 얼마인가라는 부분을 알려고 할 때는 은행에 가면은 우리가 어때요? 낙찰자 입장에서 가면은 요즘은 신용정보법 위반이라 그래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해서 알아보는 방법은 이 임차인이 아까 그랬죠. 대항력 전입신고했을 때 이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서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15년이니까 근저당이 13년이었다라고 하면 13년 당시 보증금은 어느 정도 했는가? 그럼 어때요? 월세로 했을 때와 전세로 했을 때. 그럼 전세로 했으면 어때요? 전체적인 월세 부분이 없겠죠. 아닌데 이분이 계속 채무자금 소유주한테 매월 월세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관계는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가장인가 진성인가 이걸 먼저 알아보기는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액은 유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상담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 내가 보증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보증금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좀 주변 상황들을 잘 파악하셔서 유출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의 개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투자는 투자자의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상담 시그널을 통해서도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매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매주 수요일에 무료 세미나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에 2번씩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에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경매로 재테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1대1 상담도 가능합니다. 장소, 3호선 경찰병원역 3번 출구 체크해 두시고요. 예약이 필수이니까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도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3897번, 02-2128-3897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처음으로 방문해볼 지역, 중구, 을지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문화, 쇼핑, 관광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죠. 자, 이곳에서 숙박시설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텐데요.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오늘은 을지로에 있는 상가 호텔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물건 정보인데요. 개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위치는 2호선, 3호선 을지로 삼가역으로 삼가역에서 약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보로 그것도. 자, 대지는 306제곱미터, 그리고 전용 면적, 전용 건물은 1025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층수로는 총 5층 건물인데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도로는 숙박시설로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물건이 조금 오래되어 있었습니다만은 2013년도에 대수선을 걸친 이런 호텔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깨끗한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2억, 현재 매매가는 6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감정평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이 물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을지로 상가 호텔인데 경매로 우리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이 물건은 경매로 낙찰받아서 개발행위를 한 다음에 다시 재매각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보시죠. 네. 먼저 그럼 입지 여건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위치에 있는 목적물이죠. 이 위치에 있는 목적물인데 호텔인데 역을 중심으로서 전체적으로 개발 행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4분지를
4등분을 하면 1, 2, 3, 4 형태로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이 반경 실질적으로 1번, 2번, 3번, 4번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지역은 상당히 개발 행위가 높은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이트 현재 이 지역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 위치에서 100m 인근에 다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자, 앵커님께서 말씀했죠. 문화광장, 경복궁, 아니면 청계천 바로 위에 있고요. 서울시청과 명동 쇼핑거리, 뭐 한옥타운도 있고, 즐길 수 있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실질적으로 관광단지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면 어때요? 이 지역은 경복궁을 해서 실질적인 지역으로 관광단지로 전체적으로 구경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영업도 잘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숙박시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인데요. 이 중구 을지로가 직주 근접도 굉장히 좋고 교통도 훌륭하지만 뭐 동대문, 남대문 또 명동까지 가깝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은 곳이 중구 을지로입니다. 그곳에 위치한 숙박시설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자, 앞서서 2013년도에 리모델링이 된 건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리모델링이 됐는지 건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 자, 건물 특징은요, 외부 외관이죠. 보시면 어때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텔은 2층부터 호텔을 사용하고 있고 1층과 지하층은 상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실제 사진인데, 자, 내부 부분이죠. 여기에 1층 쪽으로는 지금 현재 식당이든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제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아직 리모델링이 돼서 깨끗한 상태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옥상에 가보시면 어때요? 옥상에 가시면 이렇게 실제 테이블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 전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 카운터 부분에 식당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은 현재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손님들한테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조금 더 개발 행위를 하면은 추가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숙박시설입니다. 굉장히 사진을 보니까 깔끔하게 잘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객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숙박시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적인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예상 가격은요, 이게 62억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2억. 자, 그러면 62억의 가치 평가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이 평당 어때요? 6천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당 6천만 원. 그래서 지금 자기 투하 자본이 약 26억이라고 나와 있죠. 40%로 산정했을 때 뭐 대출 부분인 것 같습니다. 39억 정도가 대출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대출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여기에 나가 있는 대출 부분을 공제하고 나면은 약 18억 정도 실투자 금액이 있으면은 가능한 물건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호텔로 연간 운영수익 호텔로 4억 1,760만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죠. 호텔 부분은 3억 6천만 원, 그리고 상가에서 5,760만 원에서 연 4억 1,760만 원 정도의 어떤 수익이 발생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을지로에 위치한 숙박시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숙박시설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포인트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투자 포인트는 향후 이 지역이 집가가 계속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가 부분을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인근 지역에 나타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호텔 운영에 따른 임대 수익이 향후에 어때요? 개발이라 그랬죠. 예, 호텔 운영에 따른 임대 수익 아까 그랬죠. 일반 한옥으로 있고 다 여러 명이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호텔 부분도 조금 개발을 하면은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포인트 자체 마지막으로 호텔
객실을 리뉴얼을 했을 때 추가 수익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호텔 운영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한번 삶을 영위해 보겠다라는 분, 전문가들은 이쪽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도 우리나라 핵심 포인트에 위치한 호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구 을지로 3가에 위치한 투자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안성선 대표님이 소개해 주시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경매 물건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연희동의 상가 경매 물건입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 물건으로 연희동에 있는 근린 상가 겸 다가구 주택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많이 다가구 주택이라는 건 뭘까요? 원룸입니다. 1층과 지하층을 상가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단독 원룸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하는데 이거는 경매 물건입니다. 근린 상가 부분입니다. 근린 상가. 예, 면적 부분 보시면은 토지는 406.9제곱미터고 건물은 1082.19제곱미터입니다. 제시의 건물 61제곱미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자와 채무자는 동일한 상태고요. 매각 대상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다. 매각기일 보시면 어때요? 올 19년 3월 26일 날 매각기일이 잡혀있는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감정가 한번 볼까요? 감정가. 이 감정가는 감정평가 기관에서 29억 5,271만 400원으로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경매 물건 유찰이 됐죠? 64% 유찰이 됐습니다. 지금 두 번 유찰이 된 상태죠. 그래서 18억 8,973만 4천원으로 떨어져 있는 물건이죠. 자, 아까도 제가 상담도 해드렸습니다만 적은 금액,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입찰가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매매시장이어서 이 감정가로 매매시장에 나왔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 가격을 다 줘야 되겠죠. 하지만 경매시장은 이 감정가 기준으로 유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가하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입찰가를 최저가 이상으로만 적으셔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의 입찰 방법론인데요. 지금 이렇게 최저가로 3차로 유찰돼서 64%까지 갔습니다. 64%까지. 그럼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입니다. 최저가 18억 8,973만 원에서 그럼 보증금은 어때요? 1억 8,897만 3,400원. 이게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증금을 넣어야지 정상적인 입찰이 됩니다. 그러면 입찰 가격은 어때요? 입찰 가격은 입찰 가격은 최저가 이상으로 입찰 가격은 적어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증금은 어때요? 이 금액에 최저가의 10%만 적으시면 됩니다. 청구 금액 이 부분은 이제 채권이죠. 채권. 자, 이 물건의 이제 권리 관계를 봅니다. 경매 우리가 등기부상 분석, 임대차상 분석, 현황상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경매 절차를 꼭 알아야 돼요. 경매 절차. 그래서 이 물건에 실질적으로 임대차를 보시면은 임차인들이 원룸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배당 종기일이 18년 11월 27일까지 배당 요구를 다 했는가 안 했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어때요? 임대차 권리 분석이 필요하다. 권리 분석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최우선 배당만 받고 소멸되는 임차인도 있고 아니면 어때요? 배당을 다 받아가는 임차인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임대차 권리 분석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이 가격으로만 그냥 적으시면 안 돼요. 추가로 인수되는 비용이 있을 거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어때요? 17년도에 시작됐어요. 17년도. 이렇게 해서 경매 개까지 정해져 있는 물건이고 자, 몇 월 며칠? 19년 3월 26일 날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입지 여건 부분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어때요? 대학 부분입니다. 여기가 연세대학교가 있죠. 연세대 후문 쪽이나 이런 부분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2층 이상은 다 원룸인데 이 부분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형 부동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층과 1층 부분은 좀 어때요? 상가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이 물건을 바라보면은 입지 여건 모든 부분이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 물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때요? 이 물건의 사이트, 이 위치죠. 위치로 보면은 일종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일종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어때요? 아파트 단지로는 개발 행위가 불가한 지역이다. 하지만 원룸으로 이렇게 개발 행위를 해서 리뉴얼을 시켜가지고 건물 자체를 리뉴얼시켜서 개발하면은 수익형 부동산이 상당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을 간단히 보시면요. 외관상 보이는 물건이 보이시죠? 깨끗한 물건입니다. 아주 깨끗한 물건이고 내부 2층 이상에는 원룸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랬죠. 원룸 보면 어때요? 원룸 형태로 개별로 호실로 분리되어서 사용 가능하도록 나와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예상 가격 분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에 연희동에 있는 경매 물건인데요. 토지 가격 분석 감정가로 먼저 했죠. 건물과 토지 부분의 평가를 달리 해놨습니다. 토지하고 건물 부분에 대해서. 토지는 어때요? 21억 정도의 감평을 해준 상태고 건물은 어때요? 8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건물 평가를 많이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토지의 실질적인 가격은 공시지가 비교했을 때도 높은 가격으로 감평을 이루어지지 않은 물건이다. 그래서 제시의 물건은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만 총 합계 금액이 29억으로 이렇게 감정평가가 되어 있다. 자, 입찰 보증금 준비하실 금액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입찰 가격은 뭐예요? 경매시장에서는 최저가 이상 무조건 내가 원하는 희망 가격으로 입찰 가격을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입찰서 작성 요령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가들과 상의한 다음에 아니면은 경매를 통해서 입찰서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과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근린 상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투자 정보, 또 오늘 굉장히 경매와 관한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경매에 대해서 더 자세히 궁금하시다면 세미나 참석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에 준비되어 있고요.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장소, 3호선 경찰병원역 3번 출구 태정빌딩 2층, 그리고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경매와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주요이거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 보내주세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 가능하십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